안녕하세요. 암호 산업에서 비트의 2025년 10월 3일 성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트는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사건이 아니며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순간입니다. 수년간 비트는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여겨지고 높은 변동성으로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트는 글로벌 기업들과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디지털 무역 변혁의 상징입니다. 비트가 아마존을 넘어섰다는 것은 신뢰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의 비트에 대한 신뢰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번 성과가 곧바로 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는 새로운 검증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비트는 글로벌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시가총액은 더 이상 단순히 금액 경쟁자로 불리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글로벌 경제에서 진지한 위치를 가진 존재로 자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시가총액 숫자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서사를 바꾸는가입니다. 과거 비트는 주변적 자산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비트는 중심 무대에 서 있습니다. 세계 초대형 기업들과 나란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사가 투자자의 인식을 형성할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존을 넘어섰다면 많은 이들이 시각을 바꿀 것입니다. 비트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기반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이번 성과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시장 가치가 아니며 오히려 집단적 신뢰가 더욱 강화된 상징입니다. 이제 비트를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가총액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본질적으로 이는 자산에 대한 대중의 신뢰 수준을 말합니다. 아마존은 사람들의 쇼핑 방식을 바꾼 기업이며 오랫동안 글로벌 전자상거래 지배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사회가 일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꿨고 일상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식까지 바꿨습니다. 비트가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을 때 이는 신뢰를 정의하고 위치시키는 방식에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비트는 과거에 제한된 기술 실험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초대형 기업들과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디지털 경제의 기둥을 세운 기업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비트는 이제 글로벌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간주되며 세계 주요 중비 자산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비트는 아마존과 같이 사무실, 직원, 물리적 제품 등 실체가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대신 집단적 합의에 기반한 탈중앙 네트워크입니다. 이 사실은 암호가 더 이상 금융 시스템의 주변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제 금융의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투자 논의의 주요 화제로 자리 잡고 있고 장기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트의 정당성은 이제 사용자 커뮤니티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제 주요 기업과 기관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초대형 기업과 맞먹는 시가총액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비트는 과거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수용을 이뤄냈습니다. 비트가 아마존을 넘어설 수 있었던 과정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장기간 작용한 핵심 요인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기관 수요 증가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최근 몇 년간 대형 금융기관들이 비트를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EFT 승인이 진입문이 되었습니다. 비트 접근이 더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쉬워졌습니다. 기관들은 규제 확실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포트폴리오 일부를 비트에 배분하기 시작하면서 자금 유입은 더 이상 소규모가 아니라 거대한 물결로 변했습니다. 이 물결은 시장 구조를 바꿨습니다. 글로벌 것이 환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통화 정책과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전통 시장은 불안정해졌고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에 구속되지 않는 대안을 찾습니다. 탈중앙적 성격을 가진 비트는 합리적 선택이 되었습니다. 제한된 공급은 자산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강력한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록마다 새로운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서사는 퍼져나가며 새로운 확신을 형성하면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비트는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큰 성과가 자주 일어날수록 신규와 기존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이 커집니다. 모든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서로 강화되며 견고한 신뢰를 쌓아 올립니다. 이 과정은 수많은 시험과 논쟁, 단계적 검증으로 채워진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긴 여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비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인내와 회복력을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계적 인식 변화를 보여줍니다. 비트의 시가총액이 아마존을 넘어선 상승은 단순히 보유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 암호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트가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울 때마다 그 효과는 비트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 내 다른 자산들로 퍼져나갑니다. 알트코인은 보통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집단적 신뢰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암호 산업 전체를 더 진지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비트의 정당성이 결국 다른 프로젝트들의 토대가 됩니다. 이제 비트는 시가총액 면에서 아마존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들은 큰 도덕적 심리적 동력을 얻습니다. 과거에 망설이던 대중과 기관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최대 암호 자산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디파이 생태계는 도미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NFT 역시 디지털 소유권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데이터와 인프라를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도 함께 부각됩니다. 즉 이번 성과는 단순히 비트의 힘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암호 생태계 전체의 공동 기회입니다. 산업의 한 부분이 신뢰 장벽을 돌파하면 다른 프로젝트들의 문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비트의 큰 성과는 항상 암호 채택 확대의 출발점이 됩니다. 비트가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것은 낙관할 이유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 단계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자산이 도전에 직면하지 않고 오르도록 두지 않습니다. 비트 역시 비슷한 시험을 맞이할 것입니다. 핵심 질문은 비트가 아마존 위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아니면 이는 곧 약해질 일시적 급등인가입니다. 대중과 언론의 주목은 점점 커
커질 것입니다. 글로벌 규제 당국도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비트의 역할이 커질수록 규제 압력도 강해집니다. 금융 역사는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자산은 글로벌 시장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 시험을 거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유포리아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가 시험을 통과하면 기반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가 쌓은 정당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규제 압박이나 부정적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유포리아는 신뢰를 갉아먹는 압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식이 강세 분위기를 띠더라도 현명한 태도는 낙관과 경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트를 단순히 순탄한 길로만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상황은 항상 더 복잡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언제든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전한 낙관은 위험 인식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준비가 바로 중요합니다. 이는 성숙한 투자자와 흐름에 휩쓸리는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기관의 관점에서 비트가 아마존을 넘어선 성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기관들은 비트를 고위험 자산으로만 보았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을 가진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비트가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현대 경제의 상징까지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관들이 비트 노출을 늘리도록 심리적 실질적 압박을 줍니다. 단순히 이 자산을 완전히 확신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EFT가 등장하며 모멘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EFT는 합법적이고 규제에 부합하는 통로를 제공합니다. 기관들은 EFT 이전에는 큰 자금을 투입하기를 꺼렸지만 이제 더 자신있게 비트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법적 장벽과 운영 위험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조화된 안전한 통로가 생겼습니다. 대규모 자금을 법적 문제 걱정 없이 투입할 수 있습니다. 비트는 이제 단순한 이야기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실질적이고 접근 가능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것이 비트의 시가총액이 아마존을 넘어선 강력한 이유입니다. 기관에게 진입 결정은 단기 이익의 문제가 아닌 장기적 관련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 이를 외면하는 것은 전략적 과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에 공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 바라본다면 비트가 아마존을 넘어선 성과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가치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합니다. 수십 년 동안 대형 기술 기업은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경제의 정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지털 자산이 그들을 넘어섰습니다. 이 자산은 단일 주체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본사나 전통적 기업 구조도 없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치는 더 이상 기업이나 국가에만 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단적 신뢰에 기반한 탈중앙 네트워크에 자리합니다. 이러한 전환의 파급력은 매우 큽니다. 비트는 서서히 투기적 도구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제 장기 재무 준비금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 기업, 개인들이 비트를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수익 가능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립적이고 투명하며 중앙 통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비트는 대체 자산에서 전략적 역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금융 세계의 이는 규칙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힘은 대국이나 거대 기업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기술과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주체가 등장했습니다. 비트의 성과는 단순히 보유자들에게만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경제의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탈중앙화가 새로운 기반이 되는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의 보관과 관리에서 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트가 아마존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차분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큰 실수는 유포리아에 휩쓸려 전 자금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전략은 긍정적 모멘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부 비트 노출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비트의 서사와 정당성은 장기적으로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산 투자는 위험이 한 자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큰 서사가 곧바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식 변화와 기관 자금 유입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 만에 큰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암호 시장은 매우 역동적이고 급변할 수 있습니다. 비트의 장기적 방향을 믿는다면 중장기 여정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장이 조정을 겪을 때 정신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시장이 급변할 때 합리성을 지켜줍니다. 차분한 태도와 철저한 계획으로 투자자는 강세 서사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 유포리아에 휘말려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성공은 결국 규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규율은 기회와 위험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있고 최근 며칠 동안 저는 비트 움직임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무언가가 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본 사람들은 이미 변화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닌 근본적인 모멘텀이 모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2024년 4월 비트 반감기는 채굴 보상을 줄였습니다. 보상은 블록당 3.125 비트로 줄었습니다. 이 사건은 4년마다 발생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규모 강세장이 뒤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이클의 중간에 있으며 가격이 2025년 4분기로 가속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관 채택이 상황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2024년 초 비트 EFT는 큰 자금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148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기관 물결을 주도했습니다. 2025년 5월 하루 6억 5천만 달러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례 없는 규모의 스마트 머니입니다. 기관 수요와 제한된 공급이 만났습니다. 반감기 이후 하루 450 비트만 생산됩니다. EFT만으로도 그 이상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전체 공급의 2.75%를 축적했습니다. 그는 매달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비트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식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역사적 사이클 데이터는 뚜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2013, 2017,
2021 반감기 후 가격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보통 반감기 후 12에서 18개월 사이입니다. 2025년 4분기는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겹칩니다. 역사적 계절 패턴은 65에서 80%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2020년과 2023년에 일어났습니다. 반감기 이후 중간 사이클 모멘텀이 더해졌습니다. 대형 기관들이 EFT를 통해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는 대규모 보유자의 축적을 보여줍니다. 거래소의 공급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비트를 콜드 스토리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EFT 거래량은 늘지만 가격은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이는 대폭등 전의 고전적 패턴입니다. 스마트 머니는 개인 투자자보다 먼저 자리 잡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15만에서 20만 달러를 전망합니다. 반감기 이후 모멘텀이 강세 사이클과 맞물리면 상승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이 전망은 역사적 데이터와 기관 수요에 근거합니다. 위험한 건 언론이 신기록을 보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그때는 이미 가격이 크게 올랐을 것입니다. 흔히 나타나는 패턴은 상승, 급등, 그리고 조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뒤처질까 두려워 진입합니다. 그 후 큰 변동성이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시장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세부 타임라인과 리스크 관리 전략을 포함한 심층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보는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5558-9639로 비트2라고 문자 보내세요. 전체 로드맵과 진입 전략을 받게 됩니다. 아무 투자에서 제때의 정보는 성과와 실패를 가르고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감기 EFT 4분기 시즌의 결합은 독특합니다. 이 상황은 4년에 한 번만 나타납니다. 이번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